근데 맛있네. 안녕하세요, 안미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머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베이킹을 해보신 분이라면 머랭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머랭은 계란 흰자와 설탕에 공기를 주입시켜 구름처럼 부풀려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은 디저트류에 쓰이며 머랭을 대표하는 디저트들은 머랭 쿠키, 마카롱, 버터크림, 수플레가 있습니다. 많이들 머랭을 아주 쉽게 보시지만 머랭 속에는 굉장한 과학이 섞여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머랭을 기본으로 하는 디저트류를 만드실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머랭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머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머랭을 이용한 디저트들을 만드실 때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드는데 실패하신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또 제가 다음 영상으로 저만의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올리려고 하는데 머랭을 레시피 분석으로 넣어드리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머랭의 기본 원리와 안정화시키는 것을 설명드리고 주방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세 가지의 머랭, 프렌치, 스위스, 이탈리안 머랭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의 베이스 재료는 계란 흰자입니다. 계란 흰자의 성분은 90% 물, 10%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은 여러가지 아미노산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계란 속에 있는 단백질은 globular protein이라고 해서 여러 아미노산들이 원 상태의 모양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형 상태로 묶여져 있는 아미노산들을 이제 풀어주는 건데 풀리면서 아미노산들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종류의 아미노산들은 각각 하이드로필릭, 물을 좋아하는 아니면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천히 원형으로 뭉쳐져 있는 아미노산들이 풀리면 물을 좋아하는 아미노산들은 달걀 흰자 안에 있는 물이랑 손을 잡게 되고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들은 휘저어주는 공기랑 손을 잡으면서 공기층이 투입되면서 부피가 커지고 머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머랭을 만드실 때 설탕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하게 머랭에 단맛을 주기도 하지만 머랭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 설탕은 공기에선 녹진 않고 물에서는 녹습니다. 그러면 설탕을 언제 넣어야 할까요? 설탕을 너무 일찍 넣는다면 안정화를 시키려는 성질 때문에 아미노산들이 충분히 풀리지 않을 테고 물을 좋아하는 아미노산이랑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은 충분히 나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설탕을 넣는다면 이미 물은 아미노산들이 다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설탕을 녹일 물은 존재하지 않아 설탕은 녹질 않겠죠. 또 설탕은 공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아미노산들이 열심히 손을 잡아 만들어낸 이 거품을 설탕이 들어가면서 그 공기층을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미노산들이 원형 상태에서 모두 다 풀어졌지만 아직 공기층이 완벽히 형성이 안 됐을 때,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따 만들면서 보여드리죠. 머랭이 들어가는 레시피들을 읽다 보면 cream of tartar라는 성분을 아마 읽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넣으라고 해서 사서 넣긴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인지는 알고 넣으시나요? cream of tartar는 와인을 만들면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인데요, 아주 산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계란 흰자, 즉 단백질에 cream of tartar, 산성 제품을 넣어주면 처음에 엉켜있는 아미노산들을 빠르게 풀어주며 다시 응고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아미노산의 응고 속도를 늦춰준다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미노산들이 더 많은 수분과 공기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머랭의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고 그 커지는 만큼 공기층이 많이 들어왔으니 더 부드러운 머랭을 완성시키는 거겠죠. 크림 오브 타르타가 없으면 레몬 주스나 식초로도 그 산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크림 오브 타르타는 워낙 산성이 강한 제품이라 같은 산성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레몬이 필요하고 그리고 식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림 오브 타르타랑 달리 레몬 주스나 식초는 액체류이기 때문에 크림 오브 타르타처럼 머랭에 산성만 더하는 게 아니고 수분도 같이 더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결과물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대체가 가능하고 어쩔 때는 필요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주방으로 가서 세 가지의 머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머랭은
프렌치, 스위스, 이탈리안 머랭이 있습니다. 프렌치 머랭은 주방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머랭입니다. 스위스 머랭, 이탈리안 머랭이랑은 달리 아직 계란이 익지 않은 상태이며 오븐에서 한번 익어야 하는 디저트에 많이 사용됩니다. 굽고 난 후 세 가지 머랭들 중에서는 가장 솜털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만 익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빨리 무너진다는 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프렌치 머랭 같은 경우엔 만들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머랭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프렌치 머랭은 작업하기 바로 전에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프렌치 머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머랭 쿠키를 만들 겁니다. 프렌치 머랭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디저트죠. 머랭 쿠키의 레시피는 계란 흰자와 설탕이 즉 1:2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100g의 계란 흰자와 200g의 흰설탕, 약 계란 큰 거 4개가 100g 정도인데 흰자를 먼저 저울에 재시고 설탕을 맞게 재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작업할 양입니다. 계란이 103g, 흰설탕은 맞게 206g입니다. 설탕 참 많죠? 머랭 쿠키의 실체입니다. 또 계란은 상온에 미리 꺼내 두시는 게 좋으며 오히려 오래된 계란을 이용해서 머랭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지만 사실 이론상으로는 단백질은 차가울 때 단단히 뭉쳐있고 차가울 때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계란은 수분 함량이 낮아 단백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머랭 만들기는 조금 오래된 계란을 상온에 두었다가 작업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막 상한 계란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계란은 집에 있는 거 쓰시고, 만약에 머랭이 계속 실패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쇠나 유리를 된 통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보다 쇠나 유리로 된 통을 이용해 머랭을 치는 것은 기름 때문입니다. 노른자가 흰자 부분에 들어간다면 머랭이 안 쳐진다는 거는 머랭을 쳐보신 분이면 알고 계시죠? 노른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머랭이 쳐지지 않는 이유는 노른자 안에 지방이 있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은 쇠나 유리보다 기름때를 벗겨내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머랭을 칠 때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잘 닦을 수 있는 쇠나 유리로 된 통이 좋습니다. 왜 어릴 때 엄마가 설거지를 시켰는데 엄마 다 했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와서 이렇게 만져보더니 너 이거 아직도 기름진데?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재료 설명이 다 끝났으니 한번 프렌치 머랭을 만들어보죠. 일단 계란을 믹서기 볼에 넣고 믹서기를 약으로 돌려줍니다. 계란이 넣는 타이밍에 크림 오브 타르타를 같이 넣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림 오브 타르타는 단백질이 뭉쳐있는 거를 풀어주기 위함이라고요. 크림 오브 타르타는 계란 흰자 무게의 2% 정도 넣어주는 게 적당합니다. 저는 100g의 계란 흰자를 넣었으니 약 2g의 크림 오브 타르타를 넣어줄 겁니다. 계란을 섞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가 설탕을 넣는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이 풀어지면서 서서히 분리되고 있고 물과 공기와 손을 잡을 때 설탕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설탕으로 잘 커져가고 있는 공기를 짓밟으면 안 되니까요. 슬금슬금. 설탕이 모두 다 들어갔다면 믹서기를 중으로 올려주시고 어느 정도 볼륨감이 붙었다 하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랭에 맛을 추가하기 위해 바닐라 빈 페이스트와 소금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완성된 머랭은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걸 스티프 픽이라고 하는데 소프트 픽, 스티프 픽 뭐 많이들 레시피에 머랭을 어떻게 맞춰라 이렇게 써져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스티프 픽으로 하시면 웬만하면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타라! 뒤집었을 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신 있으면 뒤집어 보세요. 그 다음에 파이핑백이 있으면 파이핑백에 넣어주시고 저처럼 지퍼백에 넣어서 꼬다리를 그냥 자르고 짜주신 다음에 화씨로 225도 혹은 섭씨로 105도 오븐에 들어가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40분 정도 지나고 빼지 말고 오븐에서 그냥 서서히 식게 냅두세요. 짜잔! 프렌치 머랭을 이용한 머랭 쿠키 완성! 사실 파이핑백을 이용해서 더 이쁜 머랭 쿠키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뭐 맛이 더 중요한 거니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머랭 쿠키. 사실 근데 머랭 쿠키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근데 맛있네. 방금 전 거는 프렌치 머랭이고 스위스 머랭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만들어 줄 건데요. 계란을 익힌 다음에 머랭을 만들기 때문에 스위스 머랭은 프렌치 머랭보다 안정도가 높습니다. 살짝 끓고 있는 냄비에 통을 올린 후 아까와 똑같이 4개의 계란 약 100g에 200g의 설탕을 넣고 설탕을 녹여줍니다. 막 휘저으면서 거품을 낸다는 것보단 그냥 살살살 계란이 익지 않고 설탕이 녹도록 휘저어주세요. 아래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계란이 다 익어버리겠죠? 그러면 뭐 엄청 단 스크램블 에그가 되겠네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계속 저어주셔야 합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셔서 65도 정도가 되면 스테인리스 볼로 옮긴 후 믹서를 약으로 시작해서 아까처럼 점점 세기를 올려주면서 머랭을 완성시켜줍니다. 스위스 머랭은 완성되면 프렌치 머랭보다 조금 더 번들번들한 표면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볼을 만졌을 때 딱히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돌려주세요. 스위스 머랭은 버터크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머랭 종류이며 이미 계란 흰자가 익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프렌치 머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4, 5일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스티프픽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스위스 머랭도 이제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자신감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역시 또 이제 스위스 머랭을 만들었더니 버터크림을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00g의 상온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터크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둔 다음 냉장고에 넣어두실 수도 있지만 차가워지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다시 버터크림으로 작업할 때는 다시 믹서기에 넣고 돌려주시면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버터를 넣고 계속 넣어서 머랭이랑 합쳐주면 끝! 완성된 거 보이시죠? 아주 쉽죠? 이렇게 바닐라 빈 엑스트랙을 넣어서 만들어진 버터크림은 케이크 겉면에 생크림 대신 발라줘도 엄청 맛있고 마카롱 사이에 넣어서 마카롱 필링으로 써도 됩니다. 바닐라 빈 페이스를 넣지 않고 여기다가 초콜릿,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얼그레이 파우더, 녹차 이렇게 되면 녹차 버터크림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 버터크림은 살쪄서 그렇지 진짜 맛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퍼먹을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머랭은 이탈리안 머랭입니다. 이탈리안 머랭은 제가 느끼기에 사실 주방에서 만들기 가장 까다로운 머랭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머랭입니다. 다만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롭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머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은 이탈리안 머랭을 만들 일은 아마 집에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탈리안 머랭은 컵케이크나 파이 이런 곳에 짜 올려서 토치로 구울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탈리안 머랭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안 머랭은 온도계가 필수입니다. 일단 믹스볼에 아까와 같이 100g의 계란 흰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냄비에 물 100ml랑 200g의 설탕을 섭씨로 100도 정도까지 예열해줍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 머랭은 온도계가 필수이며 이 온도를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100도 정도 지나갈 때쯤 믹서기를 천천히 돌려 프렌치 머랭 때처럼 단백질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까 프렌치 머랭 넣었을 때 정도의 계란 단백질이 풀어지고 설탕이 섭씨로 120 정도 가까이 될 때쯤 타이밍을 맞춰 천천히 계란에 부어줍니다. 이때 조심하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천천히, 제발. 설탕 화상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다 부어졌다면 서서히 강으로 올려 스티프 피크가 있고 번들번들한 표면이 생길 때까지 머랭을 쳐줍니다. 완성된 이탈리안 머랭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머랭들 중 가장 반들반들거리며 가장 안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컵케이크나 파이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 위스크가 파이나 컵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위에다 머랭을 예쁘게 짰다고 생각하면 토치로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프렌치 머랭은 베이킹에서 가장 기본적인 머랭이며 안정성은 가장 낮지만 구웠을 때 식감이 가장 좋은 머랭이고 꼭 구워져야 되는 머랭이기 때문에 구워져야 되는 머랭 쿠키, 빵, 수플레 이런 거에 사용이 됩니다. 스위스 머랭은 프렌치 머랭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따로 구워주실 필요가 없으며 버터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머랭입니다. 버터크림은 케이크, 마카롱 필링, 파이 위의 토핑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탈리안 머랭은 만들기 가장 까다롭지만 가장 안정적인 머랭이며 이렇게 블로토치가 가능한 머랭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상으로 인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랭을 할 때는 실패 없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웃긴 거 알려줄까요? 제가 아까 머랭 쿠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없어.